그런데요, 컨텍스트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과 울타리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별도의 하네스 엔지니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죠.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이 4가지 기둥, 실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궁금하죠? 하네스 엔지니어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실베일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다음으로 나온 이 개념 도대체 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먼저 이 사례부터 같이 보시죠. 오픈 AI 엔지니어 3명이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쓰지 않고 5개월 만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3명의 엔지니어가 한 일은 코드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AI가 안전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요즘 AI 개발 커뮤니티에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기까지 오는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방법론은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 레퍼런스를 종합해서 제가 정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이 4가지는 순서대로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축이에요. 오늘은 앞에 두 축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배경으로 빠르게 짚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과의 관계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네스를 이해하려면 왜 기존 방법이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왜 프롬프트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만으로는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힙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에게 말을 잘 거는 기술입니다. 계산기 만들어줘 라고 하는 대신에 공학용 계산기를 만들어줘, 사인, 코사인, 러그를 지원하고 GUI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요청하면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프롬프트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AI에게 로그인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우리의 프로젝트 기술 스택, 코드의 구조, DB의 스키마 이런 것들을 모르면 좋은 코드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AI에게 프롬프트만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 기존의 코드 예시, API 문서, 디자인 규칙까지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엔트로픽의 정의로는 AI가 일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골라서 제공하는 기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컨텍스트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정보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을 맡겼더니 갑자기 DB 스키마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로그에 찍어버리는 겁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과 울타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비유로 이제 말과 마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거대한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밭을 갈 수 있고 통나무를 끌 수 있고 사람이 도저히 못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말에게 마구, 즉 harness를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숲으로 달려가고 작물을 밟아버리고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칠 겁니다. 힘이 강할수록 통제 없이는 더 위험하니까요. 여기서 2가지 엔지니어링이 나옵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즉 이 말을 훈련시키는 기술입니다. 슈론 루프를 설계하고 멀티 에이전트를 조율하고 도구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 즉 이 말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가죽,끈, 곱비, 수레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말이 실제로 밭을 갈 수 있도록 방향과 한계를 정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자율 워크플로우, 즉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에서는 가드레일을 만들고 테스트 게이트를 만들어서 제약을 걸어주는 것에 집중을 하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AI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룬다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실패할 때 프롬프트를 바꿔주고 추론 루프를 조정하죠.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규칙과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울타리를 더 늘리거나 울타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인간은 위임자, 감독자의 역할을 하지만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설계자,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자의 역할을 하죠.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말을 아무리 잘 훈련시켜도 마구 없이는 밭을 갈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harness, 이 마구입니다. 이 마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분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 기둥을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파울러가 체계화한 이 harness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일하되 동시에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사실 harness라는 단어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테스트 harness라는 개념은 19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한 조건에서 실행하고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트 환경을 말했는데요. 그때는 별도의 하네스 엔지니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deterministic, 즉 예측이 가능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같은 입력을 넣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테스트가 단순했거든요. 그런데 LLM은, 즉 AI는 다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죠. 환각을 일으키고 컨텍스트를 잊고 자신감 넘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개념이 AI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핵심 철학을 하나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에이전트가 규칙을 어겼을 때 더 잘해봐 라고 프롬프트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가 구조적으로 반복 불가능하도록 harness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호출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프롬프트에 DB를 직접 호출하지 마 라는 문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다음번에 또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는 부탁이지 강제가 아니거든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아키텍처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폴더에서 DB를 임포트 하려는 순간 그 빌드가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AI가 아무리 시도해도 그 실수는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말이 울타리를 넘으려 할 때 넘지 마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네스의 철학입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기계가 읽는 컨텍스트 파일을 뜻합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claude.md, agents.md, 그리고 커서에는 커서 룰즈라는 파일들이 있죠. 이것들은 사실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AI가 실행하는 런타임 설정 파일들이거든요. 사람이 읽는 위키나 노션 문서와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파일들은 코드 저장소 안에 있고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는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code.md에 이런 규칙을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지 마. 기존 API 패턴을 무조건 따라야 해. DB 쿼리는 반드시 ORM, 즉 데이터베이스와 코드 사이의 자동 번역기, 그것을 통해서만 해야 해. AI 에이전트는 이 규칙을 자신의 행동 제약으로 인식합니다. 매번 프롬프트에 이 행동 제약을 저희가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번 설정하면 모든 작업에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규칙을 파일에 써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AI는 규칙을 읽고도 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합니다. 코드의 린터나, 즉 맞춤법 검사기 같은 거나 구조적인 테스트, 커밋 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칙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강제하는 것인데요. DB 스키마를 함부로 바꾸지 말아주세요 라고 문서에 써놓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AI는 문서를 읽어도 실수할 거기 때문이죠. 대신에 시스템 자체가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린터, 즉 코드의 맞춤법 검사기가 코드가 규칙을 어기면 자동으로 에러를 띄워주는 게 있고요. 또 구조적인 테스트를 저희가 애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폴더의 코드는 저 폴더의 코드를 임포트 할 수 없다 같은 의존성 규칙을 테스트로 강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pre-commit 훅으로 코드를 저장하기 전에 자동 검사를 돌려버리는 건데요. 요리사들이 칼꽂이에서 칼을 뺄 때 자동으로 소독하는 타이머가 시작되게 만드는 것처럼 규칙을 시스템에 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네스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CI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말이 고삐에 의해 방향이 틀어지면 말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린터가 빨간불을 켜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코드를 돌리고 다시 시동합니다. 이 자동 교정 루프가 하네스의 핵심 메커니즘인데요. 자동으로 막고 자동으로 고친다. 강력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애초에 위험한 도구에 손도 못 대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AI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쓸 수 있고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에서 source 폴더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configuration 폴더는 읽기만 가능해 라고 제약을 걸어줄 수 있겠고요. API는 내부 API 호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 서비스 호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 제한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elect는 괜찮지만 drop table은 절대 불가능해 라고 제약을 걸어주고, 시스템적인 제약은 터미널 명령은 일정 화이트리스트한 명령만 가능하다 라고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프롬프트로 절대 DB를 삭제하지 마 라고 쓰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프롬프트는 부탁이고 도구적인 경계는 물리적 차단입니다. 부탁은 어길 수 있지만 제약은 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렇게 루프에 시간이 지나면서 코드베이스에 나쁜 패턴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기둥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마틴 파울러는 이걸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AI 에이전트는 기존 코드를 참고해서 새 코드를 짜는데 기존 코드에 나쁜 패턴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 여기선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복제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 나쁜 패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코딩 규칙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중복 코드 발견을 하고 리팩토링의 PR까지 자동으로 생성하고 사용하지 않는 코드, 데드 코드를 자동으로 제거해주고 아키텍처를 위반하는 것들, 안티 패턴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는 새로운 규칙이 됩니다. 린터의 규칙이 추가되고 테스트가 추가되고 제약이 추가됩니다. 하네스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진화적인 특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더더욱 견고해집니다. 말이 한 번 실수한 곳에는 울타리가 세워지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둥, 실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궁금하죠? 저희가 한번 큰 그림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하네스 시스템은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하네스의 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구의 비유를 들자면 분류기, 라우터이라고 하는데요. 고삐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AI에게 바로 넘기지 않는 거죠. 먼저 2가지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이게 단순한 질문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코드 작업인지를 판별을 하고요. 모호한 요청이라면 다시 물어보고, 명확한 작업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줬다면 바로 하네스 루프로 보냅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 라우터 파일에서 출발 전에 막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를 관리를 하는 건데요. 말에 비유하자면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AI에게 전체 코드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 이 작업에 딱 필요한 파일과 규칙만 골라서 똑똑하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말한테
이 밭 전체를 갈아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갈아야 할 밭, 즉 그 구역, 그 섹션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컨텍스트 관리가 끝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실행 루프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바로 하네스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AI가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리고 그 테스트가 통과한다면 완료, 그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그 에러 메시지를 AI에게 다시 루프로, 피드백 루프로 다시 던져서 수정하게 만듭니다.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 셀프 실행 루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즉 저희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커에게 격리를 시켜서 역할을 분리를 시키는데요. 코드를 쓰는 AI와 코드를 검토하는 AI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쓰고 그 똑같은 사람이 검토하면 실수를 못 잡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AI도 코드를 쓰는 AI 그리고 코드를 검토하는 AI 확실히 역할을 나눠야지 품질이 올라갑니다. 이 구조가 왜 강력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단순히 토스 API 결제를 연동해줘 라고만 하면 검증되지 않은 200줄짜리 코드를 뱉어낼 겁니다. 하지만 하네스를 통하면 일단 라우터가 요청을 걸러낼 거고요. 두 번째로 컨텍스트 매니저가 토스 SDK 문서 같은 제약 사항을 제공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 코드를 생성하고 그 루프가 테스트를 돌려서 검증하고 그렇게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사용자가 결과를 보기도 전에 AI가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구조입니다. 방금 저희는 아주 큰 그림만 다뤄봤는데요. 이 흐름을 코드 레벨에서 혹시나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노션 링크에 수도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수도 코드를 보시고 싶은 분은 노션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제 이거를 진짜로 해낸 팀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한 줄도 안 쓰고 제품을 배포한 오픈 AI 팀, 그리고 엔트로픽, 요즘 그런 팀들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AI가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26년 2월에 오픈 AI는 3명의 엔지니어가 AI 에이전트만으로 대규모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든 사례를 공식 블로그에 발표했습니다. 직접 코드를 한 줄로 쓰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AI 에이전트가 강해서? 물론 GPT 모델은 강력하지만 결국 이 핵심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있었습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실제로 한 일을 하네스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4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파일 agents.md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AI에게 줄 지침서를 미리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CI/CD 게이트를 만들어서 린트,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훅으로 자동으로 검증하는 파이프라인을 미리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의 경계를 둬서 AI 에이전트의 접근 범위나 권한 같은 걸 미리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AI가 직접 코딩을 하고 그 결과를 리뷰하고 그리고 규칙을 계속 보강하는 형태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코드를 쓴 게 아니라 이 하네스,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하네스가 AI 에이전트를 일관된 코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밭을 가는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조종한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실행한다. 여기서 조종이 바로 하네스입니다. 고삐를 잡고 방향을 정하고 울타리를 세우는 게 바로 저희가 조종하는 방법, 즉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AI가 실수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즉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장에는 안전 시스템이 있잖아요. 안전문을 안 쓰면 출입문이 안 열리고 기계에 손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것처럼 규칙이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내장되어서 자동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자체를 그런 자동 안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규칙이 문서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면 시스템이 즉시 막아버리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네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저희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말 자체를 훈련하는 기술과 비슷한데요. 추론 루프를 설정을 하고 멀티 에이전트를 조율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AI가 실행하고 인간이 설계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규율 있는 협업 방식을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하네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말과 마구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잘 훈련된 말이라도 마구 없이는 밭을 갈 수 없고 아무리 정교한 마구라도 말이 없으면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즉 말이 훈련과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 마구를 제작하는 것,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이 둘이 합쳐져야지 비로소 밭이 갈립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다룬 영상에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링크는 저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다른 4가지 축에서 저희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AI에게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저희가 됐었어야 했죠. 그런데 점점 이제 AI가 참조할 지식의 체계를 설계하는, 즉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있었고요. 이제는 AI가 실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harness engineer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코딩 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드 한 줄 쓰는 능력에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AI가 일할 환경을 만들고 최종 책임을 지는 역할로 상향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개발자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AI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판단과 책임은 저희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네스 엔지니어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엔지니어링은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줄 것인가, 즉 컨텍스트, 스케일, MCP, 플러그인 이런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네스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 강력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매번 이건 틀렸어, 저기로 가야 해 라고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과 제한을 둬서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간섭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harness engineering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에이전트가 실수했을 때 프롬프트를 고치지 마세요. harness를 고치십시오. 그 실패가 구조적으로 반복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인간은 조종한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실행한다라는 오픈 AI의 말이 있습니다.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AI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상향 이동되는 겁니다. 즉, 직접 공을 차는 선수에서 전술을 짜고 팀을 운영하는 감독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harness가 있나요? 클로드.md든 프리커밋 훅이든 아키텍처든 테스트든 어떤 형태로든 AI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추후 영상에서는 하네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실전 가이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